늘 말씀드리지만 원어민, 비원어민은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런 것과 같아서 제 아무리 잘해도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써야 하는 것처럼 익숙하지는 않은 부분은 있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 실용적으로 쓰는데 문제만 없으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설 영어, 영화 영어, 뭐 드라마 영어, 그다음에 제3자들끼리 하는 영어 이런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개입을 해서 상대방을 내 화제에 끌어들이고 내가 그 화제의 주제를 컨트롤하면서 스피드를 조절하면서 확인과 질문과 상대방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하는 영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특히나 비즈니스 영어 이런 거, 그다음에 생활 영어 이런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대한민국이 영어 공용어 사회가 되는 쪽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제가 사실 주도하고 싶은 사회 운동은 한국영어당, 한국부자영어당, 한부영당, 한국부자영어당. 그래서 한국인들이 부자가 되고 영어하고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래서 전국에 한 500개 정도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제 필생의 과업입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의 클럽하우스에는 이제 양궁을 기본적으로 활을 쏘면서 말하자면 부자가 되는 데에, 영어를 구사하는 데에, 아니면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전사가 된다, 전투의 요원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활을 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부자가 되는 원리, 그것도 영어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날마다 영어 원서 읽고 활쏘기 하는 그런 신지식인 공동체, 그런 걸 꾸려나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뜻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 의사 밝혀주시면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원 가족 여러분, 최근에 우연히 또 이렇게 새로운 신간이 하나 나와서 아마 페이스북으로 생각되는데요, 책 광고가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The Old Man and the Sea 책인데, 늘 많이 우리가 들었던 명작 동화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 책이 특별히 눈에 들어왔던 건 번역자 이정서 님이 저랑 철학이 똑같은 거죠. 많은 분들이 번역에 있어서 의역, 원문 중심이 아니고 의미 중심으로 좀 이렇게 말하자면 가공을 해서 번역하는 그런 스타일의, 의역은 더 세련되고 고급진 거고 직역은 좀 투박하고, 아니면 뭐 영어 원서를 잘 몰라서 직역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직역 옹호론자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이 그렇게 쓰였으니까 원문에 충실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둘째는 우리는 특히 영어를 원문을 살핀다면 공부하는 입장에서 원문을 살필 테니까 원문이 어떤지, 그 원문의 그 단어를 어떻게 옮겼는지 이렇게 관심 있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저는 제 나름의 번역을 위해서 원서 번역서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 보면 의역이라면서 막 원문 2줄, 3줄, 4줄, 뭐 아니면 한 패러그래프 이런 걸 자기 생각으로 다시 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번역인가? 그냥 해설서인 거죠. 우리는 해설이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원저자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를 유심히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화면 구도를, 본인 얼굴을 더 많이 배치를 해라, 이 정도, 아니면 이렇게 센터에 이 정도가 사실은 화면에서 이제 저의 구도가 정중앙이라거나 아니면 뭐 약간 오른쪽으로 옮기는 게 바람직할 텐데, 저는 영어 해설이 콘텐츠의 중심을 이루다 보니까 이 빈 공간에 자막이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설 내용들을 좀 적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이제 부득이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배치를 하고, 또 상단에도 적을 필요가 있어서 약간 이렇게 저는 한쪽 구석에 배치를 많이 했었는데, 어색하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 자막 처리할 공간을 남겨 놓고 저는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원문에 충실하지 않고 때로는 빼먹고, 왜냐면 일반 넌픽션들은 그나마 실용어가 많아서 외국어 전공자가 번역하는데 그나마 비즈니스 아니면 자기계발 이런 원서들은 번역하기가 기중 쉬워요. 왜냐하면 전문 용어들이고 이제 현재 잘 쓰는 일반적으로 포멀한 언어들, 캐주얼하지 않은 언어들, 이런 언어들이어서 그나마 쉬운데, 비원어민 입장에서요. 그런데 막 해리포터 이런 완전 소설들에 나오는 아주 구체적인 묘사를 가진 영어 단어들은 번역자들도 정말 힘들고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심지어는 원어민도 모를 수 있는, 그쵸. 그리고 번역하면서 늘 어떻게 원어민한테 계속 이렇게 묻고 그러겠어요. 그것도 번역 비용이고, 그 원어민한테 물어봤는데도 원어민도 답을 또 못 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런데 애로를 많이 느꼈던 부분은 이제 팝송 가사들, 노랫말을 옮기려고 했을 때 그게 막 은유적인 표현, 반어적인 표현, 그런 데다가 막 토속적인 표현,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진짜로 번역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의역이 갖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학습적으로도 직역이 저는 차라리 더 낫다. 의역보다는 더 낫다. 우리가 해설서를 보려는 게 아니고 번역서를 보려고 하는 건데, 번역자가 임의로 해설을 해 버리면 그거는 서평이지 번역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론을 보자는 게 아니고 원문을 여의치 않아서 번역서로 보는 거고, 원문 다 읽을 수 있으면 다 원문 읽지 누가 번역서를 읽겠어요. 그런데 학습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책의 번역자 이정선 님이 주장하는 "나는 직역주의자다." 이런 게 저도 마음에 들어서도 이 책이 눈에 확 들어왔고, 두 번째로 이 책이 딱 들어온 거는 원문을 실었다는 거예요. 영어 원문을. 이 노인과 바다가 중편 소설이어서 분량이 많지 않거든요. 이것도 이제 작은 사이즈 양장판 책인데요. 문고판보다는 조금 큰 건데, 보면은 원문을 같이 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인터넷에 보면 이제 영어 오래된 소설들, 클래식들은 다 텍스트 파일로 아니면 PDF 파일로 다 공개가 되어 있죠. 특히나 이제 저자 사후 70년 넘은 것들은 이제 저작권도 소멸됐고 이런 상황인데, 제 필생의 이제 평생의 과업은 명작들을 번역을 하는데 인문교양적으로 빼어난 작품들을 번역을 해 보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는 다행히도 이순신의 12척의 배처럼 저에게는 이 빨록파 특허 영어가 있죠. 그래서 기라성 같은 영어 원문들을 빨록파 특허 영어를 채용을 해서 번역을 해서 이제 저희 한국, 일본 영어 못하기로 또 유명하죠.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한중일 쪽을 주요 시장으로 해서 원문들을 이제 빨록파 특허 영어로 가공을 해서 계속 출판하는 게 이제 저의 필생의 과업이라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작권이 대부분 그렇게 소멸된 오래된 것들을 찾고자 하지만 최근엔 또 이런 경험도 했어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이 진행하시고 있는 알릴레오 시즌 3에 보면 헨리 조지의 Progress and Poverty, 189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사후 거의 120년 정도 됐죠. 125년 정도 되셨으니까 저작권이 소멸했을 줄 알았는데, 때로는 약간 누군가가 갑비를 해서 새로 저작권을 집어넣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 원판을 가지고서 이제 번역 작업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정말 빼어난 인문학 서적들을 제가 번역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으로서 제 일생, 저의 여생은 여기에 다 바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물론 이제 영어 학습서인 바로 가능 영어가, 이 책이 빨록파 특허 영어를 채용을 해서 편집을 한 학습서여서, 영어 학습 안내서여서
이 책을 읽으시면 영어는 일단 다 완성되신다고 보시고, 중소기업 사장님이시든 해외여행, 뭐 해외 유학,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 이런 거 하실 분들은 이 책 하나면 영어의 기본은 다 떼고 중급 이상으로 올라선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빨록바 특화 영어를 채용을 해서 지금 이제 굿뉴스 바이블 투데이스 잉글리시 버전을 완성을 했죠. 그리고 미국의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한테 판권을 받아서 기본 전자권료도 보냈고 러닝 로열티도 계속 보내고 할 텐데, 정식으로 일단은 신약만 빨록파 특허 영어로 이제 출간을 하게 됐는데요. 서론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마련하게 된 것은, 영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반드시 습득해야 되는 과제가 되었다고, 그렇게 보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어렵지 않다, 그런 거는 제가 이제껏 누누이 여러 동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지혜부자 노 슈퍼파워, 이 제가 운영하는 영어 채널에 가시면 기본 동영상으로, 특히 JTBC 출연 가정하에 찍었던 영상 1편에서 현재 6편까지만 보시면 영어 기본 이제 다 습득하시고 원서 읽는 재미에 빠지실 수 있고, 특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신청하시면 제가 작업해 놓은 영어 원문들 PDF 파일로도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거죠. 제가 사례를 2가지를 이제부터 이제 들어드리면, 영어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도 과제로 다가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나도 해결해야 될 숙제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다가가시면 좋을 듯한 것이, 제가 이제 양궁 수출입업을 하다가 보니까 방글라데시에서 코치 초청 의뢰가 와가지고요, 페이스북에 공지해서 한 분을 이제 어제 출국을 하셨어요. 이제 도착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제 또래이시거든요, 연배가. 그런데 우리 또래에 이제 운동하던 분들은 대부분 다 엘리트 체육 중심이어서, 학교에 등교하면 이제 가방은 이제 교실에 놓고 이제 체육부 자기 팀으로 가서 왼종일 운동만 하다가 이제 오늘날에 이르르셨는데, 그러니 뭐 영어 수업을 전혀 안 들어오신 거죠. 심지어는 뭐 알파벳도 모르실 수 있고 발음 기호는 당연하고요, 아예 단어의 스펠링도 전혀 모르실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방글라데시에 국제 코치로, 양궁 감독으로 가셔야 되는데 영어가 전혀 안 되는 상황. 부득이 이제 부랴부랴 이제 특강도 좀 해봤고, 제 동영상도 알려드리고, 제 책도 이제 드리고 이래가지고, 전 개정판 전에 이 책도 드리고 막 이러면서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가셨는데, 그분으로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시골의 할머님들 버스 노선, 정류장, 전화번호 이런 거 하나도 모르셔서 문자 해독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그런 할머니들이야 할아버님들이야 뭐 원어민이시고 이제 말은 해독을 하셨으니까 글자 체계만, 문자 기호만 익히시면 되는데, 영어는 그 상황이 아니죠. 문자부터 말까지 다 익히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난감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영어를 드립다 판다고 그게 또 빨리 해결이 되셨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당혹스러우시겠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은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죠. 기회가 돼서 정치 입문을 해서 잘 나가는 국회의원이 되셔서 어느 날 갑자기 줌이 돼서, 아니면 외교부 장관 잘해서 뭐 NGO 단체나 유엔이나 이렇게 사무총장이나 체육단체의 회장이나 사무총장이나 뭐 IOC 위원이나 이렇게 되셔가지고 영어를 하셔야 될 때 얼마나 당혹스러우시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도 벼락처럼 영어를 해야 될 순간이 찾아온다. 그랬을 때 기종 다행이라면 중고등학교 영어 수업은 들으셔서 뭐 알파벳 기본 문법 용어 아니면 기본 문법 지식은 갖췄다 하시면, 그러면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영어 정말 1시간 내에 다시 정리해서 실제로 구사 가능하시거든요. 저 책 제목 정말 잘 졌죠. 너무 쉽게 일어난 기적, 1시간에 끝내는 영어. 정말입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바로 가능합니다. 여기 햄버거 보이시죠? 햄버거 바로 먹을 수 있죠. 인스턴트. 영어도 인스턴트 햄버거처럼 바로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제 콘텐츠 좀 이렇게 몇 개 봐주시면 되시니까 그러시고,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영어 원서들 이렇게 계속 빨록파 특허 영어 채용해서 번역하고 서포트 해드리니까요, 갑자기 영어를 구사하셔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저를 찾으시면 솔루션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에피소드 2,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빨록파 특허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특허를 담당하셨던, 특허 등록을 받아주셨던 원래 변리사님은 사후 관리, 그러니까 뭐 특허 사용료 계약이라거나 특허 분쟁 시에 이런 소송 대응 이런 부분은 좀 덜 관심이 있으셔서 부득이 전문, 서울의 경남의 전문 변리사님을 이제 찾아뵙고 상담하면서 이제 특허 사후 관리 관련해서 이제 용역을 드리고서 이제 용역료를 이제 드렸는데, 이분도 영어가 전혀 안 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부랴부랴 이제 제가 썼던 책도 읽으시고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완성을 해 주셨는데, 이제 다른 기술적인 내용이면 기술적인 원리만 이해하셔서 특허 명세서 작성하셔 가지고 이제 등록을 받아 주시면 되는데, 저는 영어의 원리에 관한 특허를 출원한 건데 영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시면 이 특허의 대응 논리 아니면 대응 전략 이런 걸 어떻게 수립하시겠어요? 이분으로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우셨을 텐데, 이렇게 영어는 어느 날 갑자기 사회가 당연히 요구하는, 지난 콘텐츠에서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영어를 꼭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영어는 어느 날 갑자기 꼭 해야 되는 상황, 그거보다 더 이제 적극적으로 영어를 잘 하는 게 사치가 아니고 필수처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식사를 하는 건 필수이지만 살자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밥을 먹고 나서 활동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게 밥을 먹는 이유겠죠. 그렇게 영어를 공부를 해서 기본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더 뛰어넘어서 영어를 아주 활용을 해서 더 큰 대업을 완수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영어는 어렵지 않고 바로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언어보다 단순하고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 어느 하나만 유심히 보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원어민, 비원어민은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런 것과 같아서 제 아무리 잘해도, 지금 제가 영어 성경을, 그것도 가장 현대어 영어이고 가장 쉽게 번역됐다는 굿뉴스 트랜슬레이션으로 읽어도 그중 낫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국어이고 낯설은데, 그러니까 모국어가 아닌 느낌으로 늘 접근을 하는데,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써야 하는 것처럼 익숙하지는 않은 부분은 있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 실용적으로 쓰는데 문제만 없으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설 영어, 영화 영어, 뭐 드라마 영어, 그다음에 제3자들끼리 하는 영어, 이런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개입을 해서 상대방을 내 화제에 끌어들이고 내가 그 화제의 주제를 컨트롤하면서 스피드를 조절하면서 확인과 질문과 상대방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하는 영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특히나 비즈니스 영어 이런 거, 그다음에 생활 영어 이런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우리 콘텐츠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속 따라와 주시면, 제가 이렇게 노인과 바다, 아니면 진보와 빈곤, 이런 여러 책들 다 번역하는 거 나누어 드릴 테니까 우리 책부자 지혜서원 채널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 당연히 눌러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주변에다가 이제 공유, 추천 이런 것 좀 많이 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영어 공용어 사회가 되는 쪽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제가 사실 주도하고 싶은 사회 운동은 한국영어당, 한국부자영어당, 한부영당, 한국부자영어당. 그래서 한국인들이 부자가 되고 영어하고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래서 전국에
한 500개 정도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제 필생의 과업입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의 클럽하우스에는 이제 양궁을 기본적으로 활을 쏘면서 말하자면 부자가 되는 데에, 영어를 구사하는 데에, 아니면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전사가 된다, 전투의 요원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활을 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부자가 되는 원리, 그것도 영어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날마다 영어 원서 읽고 활쏘기 하는 그런 신지식인 공동체, 그런 걸 꾸려나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뜻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 의사 밝혀주시면 계시는 곳곳마다 제가 이제 영어 활쏘기 클럽을 세팅하시는 데 많이 지원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많이 안 들습니다. 활쏘기라는 게 이제 좀 이렇게 넓은 땅, 뭐 논이든 밭이든 산이든 간에요, 맹지 전혀 상관없고요. 그런데다가 클럽 차리시면 관역만 놓으면 되니까요. 뭐 화장실도 적당히 하고, 이게 물론 이제 여유 있으신 분들은 골프 클럽하우스처럼 럭셔리하게 꾸미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셔서 돈도 버시고 지역사회 리더가 되시고 각 시군 구 아니면 읍면동마다 하나씩 차리시면 시의원, 도의원 아니면 국회의원 하셔도 되죠. 그래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사업 아이템으로서 아니면 자영업자로서 고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땅도 뭐 구매 못 하시면 그냥 임대하셔도 되고요. 조금밖에 여유가 없으시면 경매로, 경매의 장점이 그런 거잖아요. 맹지, 산지, 동지, 이렇게 남들 안 쳐다보는 거, 그런 거 헐터 만드는 건 전혀 문제 없으니까요. 캠핑 컨테이너 이런 거 놓고서 클럽하우스로 쓰시면서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입회비, 월 회원비, 그 다음에 양궁 장비 판매비, 아니면 레슨비, 이런 거 통해서 월 회비 월 10만 원씩 해서 200분 확보하시면 10만 원, 100만, 1000만 원, 2천만 원, 월 2천만 원, 장비 판매 수익 월 500만 원. 양궁 장비는 이런 게 있어요. 장비 뭐 한 번 사면 이게 얼마나 팔리겠어 이러시겠지만, 이제 활쏘기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활의 종류가 다양해요. 올림픽에서 많이 보셨던 리커브 보우가 하나가 있고요. 헌팅에 주로 쓰이는 컴파운드 보우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궁이 있고요. 유럽의 전통활인 로빈훗 그 장궁, 롱보우들 또 있고, 헝가리 보우, 터키 보우, 페르시안 보우, 이렇게 전통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각종 활들을 초급으로 뭐 이렇게 각각 돌아가면서 파르시고, 이분들이 좀 다른 흥미를 가지시면 이제 중급 활 또 이렇게 파르시고, 또 이제 고급 활 이렇게 파르시고, 뭐 화살도 초보자용, 중급용, 고급용 화살도 계속 파르시고, 액세서리도 초보자용, 조준기 뭐 이런 거요.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팔고 그러시면 한 회원당 풀 세트로 한 10세트는 파르실걸요. 그래서 그게 고급이라 해도, 고급을 한번 사셨으면 끝까지 쓰시는 게 아니고, 차도 왜 이제 막 계속 4, 5년마다 이렇게 모델 체인지가 되듯이 활도 신제품이 또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막 20세트, 풀세트 20세트도 팔고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장비 파르시는 거, 클럽 월 회원비, 아니면 또 학생들 회원 확보되면 월 영어 교습비, 아니면 뭐 영어 독서지도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하면, 자영업자들이 맨날 치킨집 기름 냄새 맡으시면서 치킨집, 음식점 뭐 이런 거 하시기보다 그냥 쉬엄쉬엄 이렇게 활이나 같이 쏘시면서 교회 목사님들 하시듯이 주례 회동 이렇게 하시면서 다 같이 영어 독서회 이런 거, 옛날로 얘기하면 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이런 데에, 소수서원 이런 데 서원 원장님들 같이, 아니면 향교회 교장님 같이, 아니면 하다못해 뭐 서당 훈장님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아니면 스포츠클럽도 사장님으로서, 특히나 활쏘기는 이제 야외 운동이 중심이다 보니까 코로나에 상대적으로도 이제 덜 민감하고 하시니까 얘기가 좀 발전적으로 빗나갔는데요. 하여튼 저희 구독 많이 해주시고 소개 추천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동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후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